상상해 보세요. 창밖은 춥고 눈이 내리는데 여러분의 명절 식탁에는 창가 텃밭에서 방금 수확한 싱싱하고 향긋한 채소가 가득합니다. 이거 복잡하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제가 누구나 명절에 싱싱한 쪽파, 마늘, 파슬리, 심지어는 비트 잎까지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요. 이번 영상에서는 쉽고 재미있는 실내 채소 기르기의 모든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마트에서 산 평범한 뿌리 채소와 구근을 어떻게 비타민의 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창가를 명절 손님 모두를 놀라게 할 진짜 녹색 오아시스로 만들어 보세요. 심기 전에 먼저 싹 틔우기 혹은 수경재배라고 불리는 이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용어는 좀 과학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은 씨앗부터 식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구근이나 뿌리 채소 속에 잠들어 있는 축적된 힘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채소들에게 봄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내부 영양분 저장고를 사용하여 푸른 잎을 자라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빨리 나타나는 거죠. 이 방법은 비닐하우스나 특별한 식물 등이 없던 시절 우리 할머니들이 한겨울에 싱싱한 비타민을 얻기 위해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우리는 쪽파나 파슬리 뿌리처럼 이미 준비된 배터리를 가져와서 그 속에 담긴 모든 에너지를 싱싱하고 유용한 채소 형태로 내어놓도록 하는 겁니다. 이는 경험이 전혀 없는 초보 농부에게도 결과를 보장하는 거의 완벽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창문턱에서 키우는 텃밭이라도 모든 텃밭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당연히 준비부터겠죠. 비싸고 거추장스러운 도구는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파종할 용기, 적합한 흙, 그리고 물론 물이죠. 용기로는 일반적인 화분이나 플라스틱 식품 용기, 심지어 잘라낸 페트병도 아주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바로 바닥에 배수 구멍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여분의 물이 막힘없이 빠져나갈 수 있죠. 물고임은 우리가 심을 작물의 최대 적입니다. 뿌리나 구근이 썩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선택한 용기에 구멍이 없다면 송곳이나 칼을 사용해서 반드시 직접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용기의 깊이는 뿌리 채소나 구근이 최소한 3분의 2 정도는 묻힐 수 있을 만큼은 되어야 합니다. 양파나 마늘은 얕은 그릇도 괜찮지만 파슬리나 샐러리는 뿌리가 깊으니 조금 더 깊은 용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훌륭한 아이디어가 그렇듯 저희의 베란다 텃밭 가꾸기도 아주 간단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구성 요소는 바로 흙입니다. 많은 초보 식물 재배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흙을 마당이나 텃밭에서 바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흙에는 해충의 유충이나 병균 포자가 겨울잠을 자고 있을 수 있는데 따뜻한 실내 환경에서는 이것들이 빠르게 활성화되어 여러분의 작물 전체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은 원예 용품점에서 판매하는 모종이나 실내 식물용 완성된 범용 배양토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 흙은 이미 소독 처리가 되어 있으며 배수가 잘 되는 구조와 균형 잡힌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꼭 직접 채취한 흙을 사용하고 싶다면 모든 원치 않는 거주자를 없애기 위해 흙을 오븐에 살짝 굽거나 베란다에서 며칠 동안 얼려 소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흙에 약간의 버미큘라이트나 펄라이트를 첨가하여 토양 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흙을 더욱 통기성이 좋고 수분을 잘 머금게 하여 앞으로 자라날 우리의 새싹들이 매우 좋아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집 창가 텃밭의 주인공, 바로 양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뭐가 어렵겠어?
그냥 아무 양파나 심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여기에 바로 풍성한 수확을 위한 첫 번째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가 클수록 더 많은 쪽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흔한 오해입니다. 사실 너무 큰 양파는 뿌리를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굵기는 해도 잎의 개수가 적은 파를 한두 가닥만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적인 후보는 중간 크기의 단단하고 썩거나 상처난 흔적이 없는 양파입니다. 무게로는 약 40개에서 60g 정도가 딱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팁은 바로 생장점, 즉 눈의 개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른 껍질 아래를 만져보면 단단한 돌기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앞으로 자라날 성장점입니다. 이 돌기가 많을수록 여러분의 쪽파 다발은 더욱 풍성하고 탐스럽게 자라납니다. 예를 들어 슈투트가르터 리젠이나 베소롭스키처럼 싹이 여러 개 나오는 다중 생장형 품종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약 양파 자체에서 이미 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을 발견했다면 그건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바로 가져오세요. 이미 성장이 시작된 양파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쪽파를 선사할 겁니다. 양파 구근을 심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은 작지만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파릇파릇한 새싹이 며칠 더 빨리 올라오게 되죠. 첫 번째, 잠자고 있는 구근을 깨워야 합니다. 구근의 마른 끝부분을 약 1cm 정도 조심스럽게 잘라주세요. 이 간단한 작업이 어린 잎이 올라올 길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 심을 재료를 소독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구근을 따뜻한 물에 담가야 합니다. 물의 온도는 40도에서 50도 사이가 적당하며 20분에서 30분 정도 담가둡니다. 물에 과망간산 칼륨, 흔히 쓰는 소독약, 결정을 몇 알 넣어 연한 분홍색 용액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따뜻한 목욕을 마친 양파는 더 빨리 깨어나서 뿌리를 활발하게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부 텃밭 가꾸는 분들은 겉에 있는 반짝이는 마른 껍질을 벗겨내기도 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근 자체와 뿌리가 자라나올 밑동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준비 단계만 거치면 빠르고 건강한 성장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양파 심기를 시작해 볼까요? 양파를 심는 주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흙에 심는 방식과 물에 담가 키우는 방식이 있어요. 특히 흙에 심으면 토양에서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아 더 싱싱하고 향이 좋은 파를 수확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이 방식을 추천합니다. 먼저 화분 바닥에 마사토나 펄라이트 같은 배수층을 얇게 깔아주고 흙을 용기 끝에서 기치미투 정도 남을 때까지 채워주세요. 흙을 살짝 다진 후 물을 충분히 흠뻑 적셔줍니다. 이제 준비된 양파를 심을 차례입니다. 양파는 서로 빽빽하게 붙여서 심어도 되는데 이 방법을 밀식 재배라고 합니다. 양파를 흙에 심을 때는 높이의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만 살짝 눌러 심어주세요. 완전히 흙 속에 파묻을 필요는 없습니다. 뿌리 발육을 촉진하려면 양파의 밑동 부분이 촉촉한 흙과 단단히 접촉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고 난 후에는 용기를 며칠 동안 따뜻한 곳에 두세요. 이때는 햇빛이 꼭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푸른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미니 텃밭을 가장 햇볕이 잘 드는 창가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해봤던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물을 이용해 쪽파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훨씬 간단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컵이나 작은 병이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양파 구근 전체가 물에 완전히 잠기지 않고 뿌리가 나는 밑동 부분만 살짝 물에 닿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구멍이 뚫린 전용 캡을 사용하거나 목이 좁은 병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가 생겨날 밑동만 물에 담가야 구근이 썩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만약 구근 전체가 물에 잠기면 쉽게 물러버리거나 썩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냄새가 나거나 탁해지지 않도록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갈아 주어야 합니다. 혹시 모를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에 활성탄 알약 하나를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키운 파는 매우 빠르게 자라지만 흙에서 키운 것에 비해 물을 많이 머금어 맛이 다소 밍밍하고 풍미가 덜합니다. 또한 양파국은 하나당 딱 한 번만 수확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영양분을 다 소진해버립니다. 따라서 아주 빠르게 소량의 파를 얻고 싶을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창가에서 키울 향긋한 주인공,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 잎은 일반 쪽파나 부추보다 훨씬 부드럽고 알싸한 매력이 있어서 샐러드나 뜨거운 요리에 곁들이기 아주 좋습니다. 마늘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통마늘이 아닌 낱개로 분리된 마늘 쪽이 필요합니다. 되도록이면 한지형 마늘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알이 굵고 가정에서 키울 때 발화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통마늘에서 가장 크고 단단하며 건강한 마늘 쪽을 골라주세요. 곰팡이나 흠집, 무른 부분 같은 손상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이미 작은 초록싹이 올라오기 시작한 마늘을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마늘이 활발한 성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다만 슈퍼마켓에서 파는 중국산 마늘은 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발화를 억제하는 특수 물질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마늘은 텃밭에서 직접 수확했거나 시장에서 어르신들에게 구매한 마늘입니다. 마늘 심는 방법은 양파를 흙에 심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배수구멍이 있는 용기를 준비하고 축축하고 부드러운 흙으로 채워줍니다. 마늘 쪽은 미리 물에 불리거나 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흙 속에 2cm 깊이로 눌러 심는데 쪽 간격은 2cm 정도로 맞춰주세요. 심을 때는 뿌리가 나올 밑동이 아래로 가도록, 새싹이 나올 뾰족한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초록색 새싹은 바로 그 뾰족한 부분에서 올라옵니다. 심고 난 후에는 흙을 다시 한번 가볍게 물을 주세요. 양파와 마찬가지로 마늘 쪽을 완전히 흙에 덮지 않아도 됩니다. 싹이 올라올 끝 부분이 흙 높이에 맞춰 살짝 보이도록 두셔도 괜찮습니다. 용기를 비닐이나 봉지로 덮어 온실 효과를 내면 발화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따뜻한 곳에 두면 며칠 안에 기다리던 푸른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싹이 나오자마자 덮개를 제거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베란다나 창가에서 마늘 잎을 키우는 건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햇빛과 적절한 물주기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마늘은 양파와 마찬가지로 물이 너무 많은 걸 싫어합니다. 흙의 윗부분이 마르는 정도를 봐서 실온의 물을 사용해 주세요. 잎사귀에 닿지 않게 뿌리 쪽으로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 잎이 한쪽으로만 기울어지지 않고 고르게 자라도록 화분을 주기적으로 돌려가며 빛을 쬐어주세요. 수확은 잎이 15에서 20cm 정도 자랐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통째로 뽑아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위로 밑동을 2에서 3cm 정도 남기고 조심스럽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곧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며 한 번 심기로 여러 차례 향긋한 수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창가에서 즐기는 나만의 녹색 컨베이어입니다. 자, 이제 향긋함의 여왕, 파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싱싱한 겨울 파슬리를 얻기 위해 굳이 씨앗을 심고 몇 달씩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뿌리 채소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재배 방식입니다. 이 방법을 위해선 시장이나 마트 채소 코너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파슬리 뿌리가 필요합니다. 시들거나 썩은 흔적 없이 단단하고 고두며 건강한 뿌리를 고르셔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크기는 두께 2탄4cm, 길이는 최소 10cm 이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뿌리 위쪽, 즉 뿌리 머리 부분에 위치한 생장점 혹은 정화입니다. 이 생장점이 살아있고 손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파슬리 잎이 자라나기 시작하거든요. 만약 뿌리에 이미 작은 잎들이 조금씩 올라와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런 개체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가늘거나 혹은 그 반대로 너무 크고 과하게 자란 뿌리는 피해주세요. 파슬리 뿌리 심기 준비는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 뿌리가 화분에 비해 너무 길다면 과감하게 아래쪽을 잘라 10에서 15cm의 길이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소독을 위해서는 잘린 단면에 빻은 숯가루를 살짝 발라주세요. 심기 전에 뿌리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도록 실온의 물에 2시간 정도 담가두세요. 뿌리가 편안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깊이가 충분한 화분을 준비합니다. 화분을 촉촉한 흙으로 채우고 파슬리 뿌리를 심어주세요. 공간 활용과 채광을 위해 뿌리를 약간 기울여서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의 머리 부분, 즉 생장점은 흙 표면과 수평이거나 살짝 위쪽에 오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절대로 흙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뿌리 주변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흙을 손으로 잘 다져줍니다. 심은 후에는 물을 적당량 주세요. 파슬리는 양파와는 다르게 심은 직후부터 바로 햇볕이 잘 드는 밝은 창가에 두어야 합니다. 실내에서 파슬리를 키우는 일은 쪽파 같은 다른 작물보다 조금 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결과는 분명히 만족스러울 겁니다. 파슬리는 햇빛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이라 집에서 가장 빛이 잘 드는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남향 또는 남서향 창가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빛이 충분하지 않으면 특히 해가 짧고 흐린 겨울날에는 잎이 연약하게 웃자라면서 색이 옅어지고 특유의 진한 향까지 잃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일반 스탠드나 전용식물 LED 조명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보강해 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물 주기는 흙 전체가 완전히 마르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해야 하지만 흙이 질척거릴 정도로 과습하게 키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파슬리 성장에 가장 적합한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이보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잎이 빠르게 자라긴 하지만 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첫 수확은 대략 3주에서 4주 후부터 가능합니다. 수확 시에는 바깥쪽에 있는 크고 오래된 잎들 위주로 잘라주시고 중앙의 생장점은 건드리지 않아야 파슬리 포기가 계속해서 새 잎을 올릴 수 있습니다. 파슬리에 가까운 친척이며 실내에서 잎을 틔우기 좋은 채소, 바로 샐러리 뿌리입니다. 샐러리 뿌리에서 자라나는 잎이 부분은 파슬리보다 훨씬 강하고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어 수프나 소스, 그리고 고기 요리에 환상적으로 잘 어울립니다. 잎을 틔우는 방식은 파슬리와 거의 똑같습니다. 필요한 건 작고 건강한 샐러리 뿌리 하나입니다. 단단하고 사과 정도 크기이면서 싱싱하고 손상되지 않은 생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르세요. 마트에서는 잎이 이미 제거된 상태로 윗부분이 깔끔하게 잘려있는 샐러리 뿌리를 흔히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 적합합니다. 심기 전에 만약 뿌리가 너무 길다면 아랫부분을 살짝 다듬어 주시고요. 그 다음 뿌리 채소를 물에 몇 시간 동안 담가둡니다. 심을 화분은 뿌리 채소 크기보다 약간 큰 정도가 좋습니다. 샐러리 뿌리는 파슬리와 마찬가지로
영양분이 풍부하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좋아합니다. 심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생장점이 흙 표면 위로 나오도록 심어주면 됩니다. 샐러리를 심은 후에는 관리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공의 핵심 조건은 햇빛과 꾸준한 물주기입니다. 화분은 가장 밝은 창가에 두세요. 샐러리는 습한 환경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흙이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흙이 너무 마르면 성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창가 식물이 그렇듯 화분 받침대에 물이 고여 뿌리가 썩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샐러리가 잘 자라는 최적 온도는 15도에서 18도 사이입니다. 뜨거운 열을 싫어하기 때문에 중앙 난방기 옆에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 온도대에서 키우면 성장은 조금 느릴 수 있지만 대신 놀랍도록 향이 진하고 맛도 풍부해집니다. 처음 올라오는 여린 잎은 3, 4주 정도 후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파슬리를 수확할 때처럼 바깥쪽 잎들을 잘라주고 성장을 위해 가운데 생장점은 꼭 남겨두세요. 뿌리 하나만 있어도 몇 달 동안 신선한 샐러리 잎을 계속해서 수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다. 식탁에서 흔히 보는 비트만으로도 신선한 IP 채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비트를 주로 뿌리 근체 때문에 먹지만 사실 그 어린 잎, 즉 비트의 줄기 부분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한 보물 창고나 다름없습니다. 맛은 시금치나 근대와 비슷한데요. 샐러드, 수프, 스무디 등 어디에 넣어도 잘 어울립니다. 이 잎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비트 뿌리 중 윗부분이 필요합니다. 마트에서는 작고 단단하며 껍질이 매끄러운 비트를 선택해 주세요. 특히 윗부분에 앞으로 자랄 잎의 새싹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더욱 좋습니다. 집에 와서 날카로운 칼을 이용해 비트 뿌리의 윗부분을 2-3cm 정도의 두께로 잘라주세요. 바로 이 뚜껑 부분이 우리가 심을 재료가 되는 거죠. 나머지 아래쪽 비트 부분은 보르시나 비네그레트 같은 요리에 마음껏 활용하시면 됩니다. 버릴 것 없는 친환경 재배를 실천하는 셈이죠. 이 방법은 비트라는 하나의 채소에서 최대한의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비트의 윗부분을 심는 방법은 아마도 가장 간단한 재배법일 겁니다. 우선 얕은 접시나 받침대 혹은 트레이를 준비해 주세요. 바닥에는 솜 한 겹, 키친타월 몇 장 혹은 흙, 모래, 심지어 톱밥 등을 깔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 재료들이 수분을 잘 머금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밑바탕을 물로 충분히 적신 후 잘라낸 비트의 윗부분을 자른 단면이 아래로 가도록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상토에 살짝 눌러서 고정시켜 주세요. 하나의 용기에 여러 개의 비트 모자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텃밭을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놓아두세요. 끝입니다. 더 이상 다른 작업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오직 이 상토가 마르지 않도록 꾸준히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뿐입니다. 며칠만 지나면 비트 꼭대기의 중앙에서 밝고 선명하며 붉은 줄무늬가 있는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는 유익할 뿐만 아니라 창가에 두면 인테리어 효과로도 아주 멋집니다. 비트 잎은 정말 빠르게 자랍니다. 심은 지 불과 1주 반에서 2주만 지나면 수확할 준비가 된 10에서 15cm 크기의 어린 비트 잎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이 잎이들은 가위로 깔끔하게 잘라내도 좋고 그냥 손으로 톡톡 따서 수확해도 괜찮습니다. 수확을 자주 할수록 새 잎이 더 왕성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작은 뿌리 조각이 가진 영양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겨울 내내 먹을 채소를 얻기는 힘듭니다. 보통 비트 꼭지 하나는 3, 4주 정도 활발히 잎을 내고 그 후에는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간단하고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매주 새로운 꼭지를 심어서 말 그대로 그린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도 겨울 식단에 생생한 색감과 건강함을 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식물에게 겨울철 가장 부족한 자원인 빛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짧은 일조 시간과 흐린 날씨는 식물의 성장을 늦추고 잎을 연약하게 만들거나 웃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햇빛이 가장 잘 드는 남향, 남동향, 남서향 창가에 화분을 배치해 주세요. 창문 유리의 먼지도 주기적으로 닦아주세요. 얇은 먼지층만으로도 빛의 최대 30%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식물이 한쪽으로만 기울지 않고 고르게 자라도록 이틀에 한 번씩 화분 방향을 돌려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만약 식물이 계속 웃자라는 기미가 보인다면 인공 조명을 이용한 보광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값비싼 식물 등 피토램프를 꼭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차가운 백색광 쿨 화이트에 LED 램프나 형광등도 충분합니다. 이 조명을 아침에 3, 4시간, 저녁에도 3, 4시간 정도 켜서 식물의 일조 시간을 총 12시간에서 14시간까지 늘려주면 됩니다. 이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물 관리입니다. 저희가 키우는 모든 작물에 대한 핵심 원칙은 이렇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즉 과습보다는 조금 부족하게 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흙 속에 물이 고이면 뿌리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부패균이 발생합니다. 양파 같은 구근류나 뿌리 채소들은 자칫하면 그대로 썩어버릴 수 있습니다. 식물에 물을 줄 때는 겉흙이 H1인치 깊이로 마른 것을 확인한 후에 주십시오. 특히 수돗물의 찬물은 식물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온 상태의 물을 미리 받아 사용하십시오. 물을 줄 때는 파슬리나 샐러리처럼 로제트 형태의 작물 중심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뿌리 쪽으로 조심스럽게 주셔야 합니다. 만약 물을 준 후 30분에서 40분이 지나도 화분 밑에 물바디에 물이 고여 있다면 반드시 그 물을 빼주셔야 합니다. 흙이 질척한 진흙탕이 되지 않도록 황금률을 찾아 가볍게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는 온도와 습도입니다. 겨울철에는 중앙 난방 때문에 실내 공기가 매우 건조해지기 쉬운데 이는 식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환경입니다. 난방 기구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공기는 자칫 잎을 마르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식물 옆에 넓은 그릇에 물을 담아두거나 분무기로 식물 주변 공기에 주기적으로 물을 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에 관해서는 보통 수확을 목표로 하는 대부분의 작물은 너무 뜨거운 환경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온도는 15도에서 22도 사이입니다. 온도가 이보다 높아지면 채소는 더 빨리 자라긴 하지만 조직이 물러지고 향이 약해져서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장 따뜻한 곳에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서늘한 창가는 품질 좋고 향긋한 수확을 얻기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성공적인 재배를 위한 이 3가지 핵심 요소, 즉 빛, 적당한 물주기, 그리고 서늘함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가에 나만의 작은 텃밭을 만드는데 전문가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확인했죠. 필요한 건 여러분의 약간의 의지와 아주 간단한 재료들, 그리고 동네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모종이나 구근뿐입니다. 양파, 마늘, 파슬리, 샐러리, 심지어 비트까지 키우는 것은 단순히 온 가족이 겨울 식탁에서 신선한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을 넘어 엄청난 즐거움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취미 활동입니다. 눈앞에서 잠들어 있던 구근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겨울철에 느낄 수 있는 마법 같은 순간이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작은 텃밭 가꾸기에 영감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가이드가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서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의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창가에서 어떤 채소를 가장 먼저 키워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성공적인 실내 재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사진을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